그게 보안이 필요한가? 집에 있는 카메라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사생활이 노출됐다.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니까 해커들 입장에서는 통로들이 생긴 거거든요. IoT 디바이스 자체가 굉장히 경량화된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보안을 적용시키기도 굉장히 어렵고 보안을 비용으로 좀 쓰기도 어려운 현재 경쟁사는 없습니다. 투자자분들께 왜 우리가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와우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 외에도 열심히 투자처를 찾고 있는 우리 투자사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열심히 지원해줄 스타트업을 찾고 있는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여기에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와우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우리 GN의 우리 조영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GN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혜는 IoT 융합 보안 전문 기업으로서 저희는 IoT 보안 솔루션과 그리고 IoT 보안 전문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핵심은 IoT군요. 네, IoT가 저희 회사의 아이덴티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oT에 대한 보안. 네네. 네, 그러면 보안 스타트업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고 아마 뭐 보안 쪽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굉장히 하여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서버 보안도 있고 단말 보안도 있고 서버에서도 요새 뭐 AI가 들어가는 것도 많고 침입 탐지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은데 IoT 보안은 좀 생소한 개념인 것 같아요. 일단 IoT 보안이라는 게 일단 IoT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뭐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보면 IoT가 뭐라고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뭐 IoT라고 했을 때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요. 네네. 결국엔 예전에 인베디드 시스템들이 결국엔 인터넷들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네네. 결국에는 모든 이제 띵지들이 인터넷이 연결된 부분들이 IoT라고 보여지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트워크에 연결 안 된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다못해 우리 집에 공유기도 다 인터넷에 연결돼 있고 그죠? 뭐 카메라를 사더라도 집에 설치하면은 외부에서 또 볼 수 있게끔 또 인터넷 연결이 되고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IoT 사물 인터넷 기기라고 말을 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안을 담당하는 회사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보안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최근에 뭐 예를 들면 뭐 집에 있는 카메라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사생활이 뭐 노출이 됐다. 또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은 또 걱정도 되고 하는데 네네. 실제로 이게 IoT 보안의 뭐 실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뭐 국내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결국엔 IoT가 발전을 하면서 뭐 2017년도부터 이제 좀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니까 결국에는 해커들 입장에서는 결국엔 통로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띵지에 대한 인터넷에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공격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포인트로서 보안의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로봇 청소기라든지 뭐 IP 카메라라든지 이제 이런 실제 생활에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IoT 기기들이 해킹이 되고 그런 사고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네네. 이런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사실은 IoT 기기가 많아지면서 사실은 이제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실제로 보안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 IoT 보안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뭐 흔히 볼 수 있는 IT 보안, 네. 서버나 PC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다는 훨씬 더 보안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 현재 맞고요. 네네. 이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IoT 디바이스 자체가 굉장히 경량화된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뭔가 보안을 적용시키기도 굉장히 어렵고 네. 그리고 그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보안을 어떤 비용으로 좀 쓰기도 어려운 이런 실정 때문에 네. 현재 좀 보안이 많이 다른 것에 비해서는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네네. 그러면 실제로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보안 위험은 계속 증가하니까 그래도 이제 이 얘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안을 해야 된다. 네네. 보안 적용해야 된다. 이런 니즈는 계속 커지고 있는 건가요?
니즈는 확실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디바이스들 저희가 컨퍼런스나 부스나 이런 걸 진행했을 때 어떤 설문을 진행했을 때도 이런 IoT 제품에 대한 보안, 자사의 제품에 대한 보안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설문 결과를 얻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조사들이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제조사가 이제 선한 마음에 비용을 부담할 것 같지는 않고 네네. 제 생각에는. 근데 이런 이제 보안 침해 사례라든지 문제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규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기고 네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현재 이렇게 사고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규제도 계속 이제 강자화되고 어떤 강력하게 드라이버가 걸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로서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굉장히 이제 IoT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싱가포르나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IoT 보안 점검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태고 네. 이제 미국, 유럽에서는 내년도에는 의무화가 되고 국내도 따라서 같이 의무화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약간 뭐 보안, 그러니까 약간 프라이버시 이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좀 규제가 계속 생기고 있고, 근데 국내는 아직까지는 뭔가 명확하게 법적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나온 건 없나 보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17년도부터 IoT 보안 인증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현재는 의무화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재작년 22년도에 이제 월패드 해킹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네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건설 쪽,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은 망분리나 보안 점검에 대한 의무화가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네네. 전체 산업에 대해서 의무화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네. 근데 아니지만 여하튼 뭐 추세는 앞으로 계속 이제 법적 제도적으로도 뭔가 규제가 생길 것이고, 네네. 그럼 규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우리 같이 이렇게 IoT 보안을 하는 업체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네, 저희는 그 기회를 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궁금합니다. 왜 갑자기 대표님이 GN이라는 회사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는지. 네네. 일단 우리 회사는 언제 만든 회사인가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1년 6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네네. 이 설립 배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EY라는 글로벌 컨설팅 펌에서 이제 보안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때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IoT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 점검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엔 인력을 통해서 수동으로 점검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나 노력이 소모가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하면서 좀 더 편하고 이제 사용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이제 이런 솔루션을 기획하고 개발하게 되고 사업으로 좀 연결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도 원래 보안 쪽에 뭔가 좀 계속 종사를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저도 이제 학부나 이제 석사 쪽도 다 보안 쪽을 전공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보안 쪽에서도 좀 더 오펜시브적인 이제 해킹이라든지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저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로 계속적으로 좀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네. 아니 지금 겉모습은 되게 수더분하게 뭔가 문과생처럼 생기셨는데 네네. 그게 아니시는 거군요. 저는 제가 좀 엔지니어 성격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네네. 네, 회사를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더 경영진의 마인드라든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재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IoT 아까 그 보안 위험에 대해서 뭔가 점검을 한다.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IoT 보안이 과연 뭐야?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냥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의 보안이라고 하면은 일단 뭐 침입을 탐지해낸다라든지 이런 쪽을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아니면 네네. 있으면 뭔가 해결해주는 쪽. 근데 IoT 보안의 일단 첫 걸음은 어떤 겁니까? 결국에는 그 IoT 보안 관점에서 경우에 해커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IoT 디바이스를 해킹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디바이스를 구매를 해서 네. 거기에 있는 펌웨어를 분석을 해서 취약점을 찾아내는 단계를 진행하고 네. 그리고 IoT 디바이스는 인터넷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연결된 동일한 디바이스에 공격을 가해서 네. 그 디바이스를 장악을 해서 어떤 좀비 IoT로 만든다거나 네네. 어떤 랜섬웨어를 감염시킴으로써 뭐 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뭐 컨설팅 포함해서 컨설팅을 할 때 이걸 수동으로 하나하나 점검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네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의미가 아까 그 펌웨어에 있는 보안 취약성을 찾아내는 거.
네네. 이거를 이제 뭔가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우리가 자동화를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솔루션은 그런 사람이 하나하나씩 봐야 되는 그 영역 자체를 자동화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네네. 여기서 좀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 펌웨어 안에 있는 실행 파일들을 네네. 사실 이렇게 역공학,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서 결국엔 그 코드를 추적해가면서 취약점을 찾아내는 단계가 굉장히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드는 단계고, 네. 그리고 난이도 자체도 굉장히 높아서 전문적인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 이제 업무인데, 네. 저희는 그 영역 자체를 좀 자동화시키고 네. 어떤 고도화시켰다는 부분에서 저희 좀 특징적인 이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보안이라고 하면 침입 탐지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저희는 그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의 펌웨어가 핵심인데 이 펌웨어가 과연 보안에 잘 견딜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는지 네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네네, 맞습니다. 이런 거군요. 실제로 펌웨어 안에는 다양한 취약점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취약점들은 결국에 해커 입장에서는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저희는 그 취약점을 사전에 탐지를 하고 그리고 이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네. 이런 사전에 어떤 해커로부터의 공격이라든지 어떤 침입에 대한 공격 자체를 차단시키는 네네. 그런 영역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예방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사전 예방이 잘 되면 뭐 좋기도 하겠지만, 그럼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IoT 기기를 만드는 회사한테 우리 솔루션을 팔고 뭔가 컨설팅도 하고 이게 우리의 지금 주된 수익원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 판매가 됩니까? 현재 저희 솔루션 자체는 이제 대기업들은 사실 많은 IoT 디바이스를 제조하기 때문에 네. 온프라미스 모델로 이제 라이센스 모델과 이제 네. 유지보수피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 사스 형태로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이유 자체는 IoT 디바이스를 만드는 이제 기업이 이제 네. 큰 기업들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중소기업이나 네. 이제 스타트업들도 많이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런 쪽에서는 보안을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고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는 사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하튼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결국은 소프트웨어적인 형태로 뭔가 제공이 되는 거군요. 네네, 점검해 맞습니다. 주는 거를. 네네. 그러면은 우리 소프트웨어에 지금 뭔가 그 IoT 장비 회사가 개발한 펌웨어를 올리면 네네. 자동으로 저희가 뭔가 점검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안이 좀 의심이 된다, 취약하다. 네네. 이런 리포트 내지는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는 IoT 보안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IoT 그냥 보안이라고 하면은 뭔가 침입 탐지하고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느낌인데 네네. 일단 예방 차원에서 먼저 점검을 해주고 네네. 그럼 예방을 하더라도 나갔는데 또 해킹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뭔가 우리가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제공하는 솔루션은? 저희가 그 뒤에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이제 MVP까지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데요. 이제 IoT 디바이스들을 식별하는 것부터가 사실 가장 큰 이슈거든요. 네, 기업에서는 네. 사용하고 있는 IoT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기는 하지만 네. 이 자산에 대한 식별 자체가 굉장히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은 이런 IoT 디바이스를 자동으로 식별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트래픽을 감지해서 이상 행위가 있을 때는 네. 어떤 이제 알림을 알려주고 네. 그리고 어떤 실제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그 네. 공격에 대한 차단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모니터링 솔루션 자체도 펌웨어에 들어가서 배포가 돼야 되는 건가요?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사실 펌웨어 안에 들어가서 동작이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에이전트 방식으로 그 펌웨어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모델 그리고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IoT 디바이스를 확인하게 되고 에이전트 형식으로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경우에는 네트워크에 이제 미러링 방식으로 물려서 결국엔 그 트래픽을 탐지할 수 있게끔 하는 에이전트 리스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펌웨어가 자기가 아닌 그냥 외산 사다가 쓰는 데도 굉장히 많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가 없는 펌웨어는 그런 네네. 방식으로밖에 못 한다. 네,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네네. 이제 실제 제조할 수 있고 어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고 네. 했을 때는 에이전트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일단 IoT 보안이라고 하면은 일단 이제 펌웨어 자체가 보안에 취약한지 안 취약한지를 미리 점검해 주는 역할, 네네. 사전 예방.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IT를 하는 사람 중에 사실 보안을 하는 사람도 극히 일부고, 네네. 보안에서도 관리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뭐 네. 물리적인 부분도 또 나눠지긴 하는데, 네네. 그 중에서 기술적인 영역 중에서도 해킹을 하는 영역은 좀 더 딥한 영역이고, 네. 거기에 디바이스 관련된 어떤 펌웨어 분석이라든지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은 굉장히 드문 상태거든요. 네. 일단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우리한테 경쟁사는 없는 겁니까? 현재 국내 이제 규제가 사실 강하게 드라이브가 되고 있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제 이런 IoT 보안 쪽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네. 이제 이런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네네. 현재 국내에서는 좀 이렇게 취약점을 연구한다거나 분석한다거나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쟁사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IoT 제조사들, 그러니까 디바이스 만드는 업체들, 특히 이제 뭐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안에 대한 신경을 못 쓰고 나가는 경우가 많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네네. 그래도 이제 약간 큰 기업들은 이게 IoT라고 하는 게 뭐 냉장고에도 다 달려 있고 요새 보면은 네네. 그런 것도 다 네트워크에 물려 있으니까 사실은 보안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큰 회사들은 당연히 자체적으로 뭔가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을까? 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거기는 어떻습니까? 그런 영역은?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보안 인력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긴 한데요. 예, 예. 결국에는 여기서 문제가 결국에는 그 인력을 통해서 수동으로 점검을 한다라는 포인트거든요. 예, 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다거나 어떤 취약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런 인력 베이스로 점검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시간이나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쓰거나 비용을 이제 좀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네. 사실 이런 보안적인 부분들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네. 현재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하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인데, 네네. 근데 경쟁사가 너무 없다는 거는 아니 뭐 원하지 않는다는 건가 시장에서 뭐 이렇게 비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뭐 실제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아까 이제 뭐 이런 규제라든지 법적인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외 사례를 보면은 뭔가 큰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건 확실하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해외에서 이런 걸로 성공한 우리와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성공한 사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나요? 저희와 똑같이 이제 펌웨어에 대한 분석을 하는 이제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스타트했던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네. 이제 미국에는 리펌랩스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고 네.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22년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가 되면서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 이 펌웨어에 대한 보안 부분들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네. 기술력을 리펌랩스 쪽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실제로 뭔가 투자도 많이 받고 큰 회사에 엑시트된 인수된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네네. 나왔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도 나올 것 같고 네네. 한국에서도 그런 게 될 것이다. 네네. 그러면은 주변에서 우리 같은 서비스를 준비한다는 소식은 대표님 아직도 못 들어보신 거예요? 네, 현재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전문 지식 관련해서 좀 더 네. 그 기술적인 영역에서 네. 좀 더 세부적인 기술이거나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진입 장벽 자체가 좀 높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진입을 잘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은 뭐 아까 그런 소프트웨어를 온프라미스 형식이 됐든 사스 형식이 됐든 팔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대충 얼마의 수익을 뭐 매수를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저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5천만 원 정도의 이제 라이센스 비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뭐 별도 유지 보수 비용을 이제 하고 있고, 사스 모델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더 저렴한 모델로 월 단위로 빌링할 수 있게끔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에이전트 형식이 됐던 이렇게 뭐 실시간으로 우리가 뭔가 탐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네네. 실제로 이제 뭐 그 대당 라이센스 이렇게 받게 되는 건가요, 나중에? 네, 대당으로 받게 될 거고요. 이제 결국에는 그 두 번째 솔루션을 저희가 준비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현재 이제 펌웨어를 점검하는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 고객층으로 봤을 때 이제 IoT 제조업체 네. 그리고 어떤 전자업체 그리고 IoT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좀 타겟팅하고 있지만 네네.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식별하고 어떤 이상행위를 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솔루션은 네. 일반 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제조업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그런 그 타겟에 대한 고객이 확장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별로 과금이 되는 정책이다 보니까 네. 좀 더 수익성 자체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제조사가 아니어도 네네. 구매한 사람이 답답하면은 그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는 거군요. 네네.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규제 산업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국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쪽에서 굉장히 많은 니즈가 보여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네네. 이제 그렇다 보면 저희 솔루션을 사용해서 어떤 IoT 디바이스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지금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동안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만 3년이 넘은 거죠. 이제 3년 6개월 정도 네.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어떻습니까? 저희가 뭐 이런 IoT 보안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그 기술력을 입증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사이버 보안 챌린지라는 스마트홈 해킹 대회를 저희가 과기부에서 진행한 네. 부분에서 저희가 우승을 했고, 네네. 그에 따라서 이제 장관상 플러스 이제 연구 사업에 대한 이제 비용을 받아서 추가적인 연구를 고도화 진행을 했었고요. 네네. 23년도에도 스마트 시티 대상으로 해킹 대회에서도 입상을 진행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와콘이라는 그 대회에서 이제 이 사이버 보안 우수 기업으로 장관상 수상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저희가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데프콘이라는 이제 세계 최대 해킹 대회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IoT 보안 섹션에서 저희가 이번에 그 블랙박스에 대한 글로벌 블랙박스에 대한 보안 분석을 한 연구를 거기서 발표를 진행했었고 예, 예. 그 섹션에서 이제 해킹 대회가 열린 부분에서도 저희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뭐 하여튼 많이 하셨는데 뭐 매출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매출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그 연구 사업 이후에 저희가 지금 현재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 베타 테스트를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솔루션 매출을 이제 수익화하는 단계로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매출은 아직 그렇게 크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네네. 근데 이제 이 IoT 보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좀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막 확 열리고 이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하여튼 뭐 앞으로는 점점 늘어나겠지만 내년에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또 판매가 될 것 같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결국에는 그 IoT 시장 자체가 보안 시장이 열리는 것 자체는 결국엔 규제와 맞물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내년에 규제가 이제 의무화가 되는 시점, 그 전에 저희가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규제와 동시에 좀 더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솔직히 그 우리 고객사 중에 그러니까 뭐 장비를 만드는 곳 중에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 거를 뭔가 전면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겠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되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한 건을 진행을 했고요. 네네. 온프라미스 모델로 라이센스 모델로 계약을 진행한 건이 있고요. 현재는 이제 SK 매직 쪽하고 컨설팅 프로젝트 같이 진행하면서 내년에 저희 지금 이 솔루션에 대한 POC나 이제 구매 의사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직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가정용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뭐 그 정수기도 있고 뭐 이런 건가요? 네, 뭐 정수기도 있고 뭐 공기청정기도 있고 사실 스마트홈에 들어가는 가전들 자체가 다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다 보니까 네네. 그런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제조사에서도 그런 보안에 대해서 신경 쓰는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도 있는데 전문 업체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어렵긴 하지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우리 말고도 또 누군가는 뛰어들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뭐 그는 이제 뭐 누가 뛰어들지 뭐 성과가 어떨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네. 시장은 점점 더 확대가 될 것이다. 네네. 투자는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현재 저희가 23년도에 그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쪽으로 이제 시드 투자를 받았고요. 네네. 그 이후에 저희가 팁스를 같이 진행하면서 이제 23년 11월에 팁스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현재 지금 프레이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까지 시드 투자만 받으셨고, 네, 맞습니다. 투자사도 인천 창경 한 군데 있는 상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프리에이. 네네. 그러면 프리에이는 언제 마무리, 어느 정도 금액을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10억 금액으로 이제 내년 2분기 내로 마무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프리에이의 뭐 이 펀딩의 시작을 우리 이 인터뷰를 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영광입니다. 여튼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네네. 근데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투자사들을 이제 막 만나야 될 텐데. 네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동안에 뭐 이렇게 저렇게 만나면서 투자사분들이 가장 뭔가 걱정하는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결국엔 IoT 시장 자체가 사실 10년 전부터도 계속적으로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네.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제 그런 건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 이 보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가 진행이 될지 어느 정도 비용을 소모하게 될지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법적인 규제라든지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확정이 되면은 활활 타오를 것 같은데. 네네. 하여튼 지금 그런 부분이 아까 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된 게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머지는 아직까지 그렇게 딱 뭐라고 해야 돼 해외처럼 뭔가 딱 규제가 언제부터 된다라고 하는 게 정해진 건 아직 없는 거군요. 네. 그 미국에서는 사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런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IoT 보안 관련돼서는 시큐리티 라벨링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함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모든 이제 IoT 제품에 QR 코드가 붙어지면서 거기에 보안 수준들을 나오게끔 소비자들은 결국엔 그 QR 코드를 보고 이 제품에 대한 보안 수준을 알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제 이 규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강하게 계속적으로 드라이버가 걸리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시장도 이제 보안 시장도 훨씬 더 커지게 되는 네. 이제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보여지고 그런데 이제 한국이 어떨지가 이제 관심이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투자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뭐 말 나온 김에 글로벌 진출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규제 자체가 이제 글로벌에서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글로벌을 같이 보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저희가 이번 연도 이제 5월달 같은 경우는 RSA라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이제 또 글로벌 최대 컨퍼런스 보안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부스 참여하면서 저희 이제 솔루션 소개도 하고 저희 회사에 대한 피드백이나 솔루션 피드백을 이제 확인한 이제 부분이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8월에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그 데프콘이라는 데도 참여를 하면서 제가 연구 과제에 대한 발표나 기술력에 대한 어필 이제 이런 부분을 진행했어서 그때 당시에 또 블랙박스 관련된 이제 미국의 큰 회사에서 사실 프라이빗 버그 바운티 결국엔 자사의 어떤 보안적인 부분들을 이제 찾아달라는 이제 의뢰 같은 것도 현재 지금 얘기가 나와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하여튼 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인터뷰 좀 오늘 뭐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 했는데 투자자분들께 왜 우리가 투자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 IoT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IoT 보안 시장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에 따라 이제 규제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강화가 되면 결국에는 이 보안 솔루션에 대한 니즈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에는
IoT에서도 이제 AI가 적용이 되고 있고 어떤 머신러닝이나 어떤 그 AI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 고도화하고 있는 영역 자체가 AI와 머신러닝을 접목해서 취약점을 분석한다거나 탐지한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라인업을 가져가는 단계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제 역량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여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IoT 보안 쪽으로만 계속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했었고 이제 그런 쪽에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력 자체가 사실 다른 업체에서는 이제 따라오기 어려운 정도의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고 그 영역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단계에서 굉장히 기술적인 역량이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다른 어떤 라인업을 가져가더라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보안 하는 곳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도 저희 뭐 와우테일 통해서 보안 스타트업이 뭐 굉장히 큰 투자를 받았다 이런 소식도 많이 전해드린 것 같은데 지금 IoT 보안이라고 하는 분야는 오늘 인터뷰해 보니까 상당히 생소합니다. 아직까지 업체도 많이 없고 보안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생기면서 이제 막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는 상태. 근데 거기에 이제 3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셨고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오셨으니까 혹시 이 IoT 보안 쪽이 굉장히 성장성이 크다고 판단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 인터뷰를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우리 지엔 대표님께 직접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처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인터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